공미정입니다. 좀 전에 요거 아시죠? 어떤 건지. 네, 그 영화 현장이나 왜 드라마 할 때 이렇게 앞에서 스톱이 딱 하고 이제 뭐 큐 이렇게 주잖아요. 네, 집에 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지금 해봤는데 이 긴장을 주는 이제 그 방법 중에 혼자 나가서 강연을 하는 게 더 어려울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더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재밌는 결과가, 혼자서 뭘 하면 재미가 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긴장감도 없고 오히려 말이 이렇게 버벅거리거나 꼬일 때가 많고,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청중이 있거나 누군가가 나를 지켜봤을 때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이고요. 오늘은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하루 또 건너뛰었네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이 많아가지고 일이 막 이렇게 꼬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한 2-30분이지만 시간을 내고 싶은데, 간혹 이렇게 전화 받다가 이제 하루가 다 가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간 그 애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한 거는 정말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이기도 하고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 도전의식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잠잠하게 고여 있으면은 오히려 더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러시아 속담이에요. 지금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참혹하죠.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해서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자행될까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쟁통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신에게 도움을 갈구하고, 그 현실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전쟁 영화만 봐도 끔찍한데, 그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빨리 좀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속담에 불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행운을 맛볼 수 없다. 그런데 살면서 뭐 이렇게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운이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쵸?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유난히 그 텐션이 약한 경우,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약하고 좀 예민하고, 그리고 남한테 그 요만한 눈꽃만한 소리도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이제 가혹하다 보니까 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혼자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의견을 상대가 들어주고 네네네네 하고 관철이 돼야 좋다고 하지, 뭐 벌써 글쎄요, 그런데요, 아니면은 내 생각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죠. 그리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협상을 하던 아니면 내 이야기를 관철을 시키든, 모든 그 말로 인해서 주도권을 잡는 건데, 글쎄요, 불운이라는 거, 그것도 실제로 뭐 운명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뭐 숙명이 뭐 뒤통수를 친다,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인생은 도박이다. 도박판에서 이제 그 정말 긴장감,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서로의 그 눈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막연한 결과,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인생에서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문제를 회피하는 유형이 있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문제 자체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걸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사람도 저는 인정하고, 회피하는 사람도 인정하고,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도 인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분법으로 딱 흑과 백, 뭐 아니야, 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면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을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말 자체를요, 뭐 수려한데 애매모호하게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하고 정확하게 그 검증된 그 과학적인 논리로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막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니야, 너는 틀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리다고가 아니라 이제 다르다고를 자꾸 인정을 하려고 마음과 뇌가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오히려 되게 말 잘하니까 좋을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내가 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어떤 그 서글픔까지도 이 심리적으로 다 관철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이 말수가 적어지는 경우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냥 시시하게 농담하고 그 상황에 그냥 재미있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만날 수 있는 상대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요즘에 보면요,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이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코로나 시대에 완전히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됐는데, 다 전화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고객한테 굉장히 쩔쩔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해야 된다는 그 강박의 마인드가 있어서. 근데 어떤 또 판매자는요, 되게 불친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심지어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거고 너는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하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러나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알아요. 근데 무조건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뭐 억울할 때도 있겠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막 동네 북처럼 상대방한테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는 얼굴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런 어떤 전화 대화는요, 무조건 친절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뭐 친절하려고 했지만 불구하고 어투나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뭐 본연의 것이 나오거나 마각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상대방이 퉁명스럽게 나왔을 때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누굴 만날지 몰라요, 살면서.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은 되게 좁아요.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내가 일하는 업계에 있는 인원들은 소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소문으로도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화로 하는 모든 업무나 문자로 하는 업무들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쿠션 멘트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어떤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그 사람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생에서 불운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행운을 맛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자꾸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경험치가 쌓이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독소가 막 차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이런 일도 겪어왔고 이런 사람도 대해봤는데 뭐 이까짓 거? 그냥 뭐 넘겨. 이제 이런 대범한 스타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말을 해보면 벌써 되게 공격적인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은 되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과를 잘 못해. 그건 자존심이 센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사과를 했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만만하게 보여질까 하는 그런 미리 걱정 때문에 그 엄청 심약한 그런 내면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 자체를 되게 세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그 극복을
해결할 수 있는 텐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매일 뭐 유튜브를 보면은 뭐 희망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네가 이해해라, 배려해라,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남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체가 된 게 아닌데 꼭 내가 주체가 된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죠?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약간 과시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갑발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비속어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모든 정말 학업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그 주축이 됐을 때 그런 어떤 심한 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는 케이스 절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never. 네. 그래서 불운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용기 있게 위험을 이겨낸다. 현재 뭐 코로나니까 뭐 신이 뭐 우리한테 지금 뭐 잠깐 쉬어가라는 의미다. 뭐 신이 주신 형벌이다. 자연을 훼손한 인간의 뭐 대가다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낭설들이 확 펼쳐지고, 그리고 지금 뭐 3명 중에 뭐 1명꼴은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까 잠깐 산책을 나갔었는데 그런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것도 이제 안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하라고 그러고 PCR 검사만 이렇게 선별해서들 하던데, 자꾸 이제 제도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제도적인 그런 그 변하는 규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 그리고 어떤 그 자리의 주관? 딱 그 기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문제, 위험 요소에 직면을 했을 때도 현명하게 잘 헤쳐갈 수 있고 순발력이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운에 대해서 누구나 불행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잘 살고 싶고, 이제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일상만 유지했으면 좋겠고, 평범했으면 좋겠고, 가장 싫은 게 사람하고의 문제, 부설수 오르는 게 가장 싫고, 누구나 마음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숨으려고 들지 말고, 왜 이제 대부분도 요즘 뭐 한국도 일본처럼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이렇게 운동형 외톨이가 되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자신의 알을 깨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생각보다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어떤 이해관계 없이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다 사람은 위험하고 나쁘고 다 야비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계를 늦출 필요도 없고 딱 그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